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달러원 환율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에선 환율 방어에 비상이 걸렸는데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을지 경제부 정원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시장 중에서도 지금 유독 좀 외환 시장이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좀 보시면요. 최근 네.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이제 1,45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이후 탄핵 정부까지 조금 겹치면서 원화값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특히 한 1,450원대 레벨에 분포하게 된 건요. 금융위기 당시인데요.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산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조금 감돌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조금 커지면서 추가적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산업계와 금융권은 환율 리스크 대응을 경영 중점 과제로 삼고 리스크 완화를 위한 어떤 비상 체계들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당국의 개입에 나서기로 한 건데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면요. 네, 환율 리스크는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국내 경제나 금융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요. 네네. 이에 정부는 우선 어떤 대외 건전성 관리를 위해 그간 엄격히 제한해왔던 외환 유입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간 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같은 것들이 크게 늘면서 국내 외환 유출은 꾸준히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네. 반면에 유입은 좀 제한하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조금 심화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정부는 우선 이러한 상황이 최근에 달러원 환율 변동성 확대와도 그렇게 무관치 않다라고 보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고리를 조금 풀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규제 완화 이건데 네, 맞습니다. 달러가 국내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 규제라는 걸 어떻게 풀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정부는 먼저 외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네네. 은행들의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네. 선물한 포지션이라는 것은 그 선물 외화 자산에서 외화 부채를 뺀 금액이 은행의 어떤 자기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네. 정부는 2010년에 단기 외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조금 커지면서 선물한 포지션의 상한선을 설정했던 바 있습니다. 네. 이번 방안의 골자는요. 기존에는 국내 은행은 50%까지, 외은 지점은 250% 수준까지가 한도였습니다. 네네. 선물한 포지션 비중이. 근데 이것을 대폭 늘린 겁니다. 네. 변경 이후에는 국내 은행과 외은 지점은 각각 75% 그리고 375%의 상한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외화 자산을 더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거죠. 기존 대비 한 50% 늘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그간 주요 은행들은 외화 운용이 좀 제약된다는 점과 그다음에 세계 국채 지수 편입 그리고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진입 같은 것들을 이유로 이 한도가 조금 상향돼야 된다라는 건의를 네. 계속 어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부도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지속해 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달러 강세가 조금 지속이 되면서 좀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자금 시장과 외환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긴밀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물한 포지션의 어떤 상향 조치도 환율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은행 요구대로 이제 결정이 나왔고, 네. 또 다른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면 향후에는 달러원 환율이 한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1,450원 이상의 환율인 상황이 새로운 노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네. 이에 당국은 또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현재 위기 상황을 좀 가정해서 금융기관의 어떤 외화 자금 부족액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네. 이것을 향후 좀 더 고도화하면서 면밀 점검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를 사태까지 이제 대비를 하고, 네, 지금까지 당국의 환율 방어 대책을 살펴봤고, 또 이어서 보자면 이제 산업계도 지금 비상인데요. 환율 때문에 이제 은행권의 외화 부채 어떤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제 은행들이 기업들의 대출을 못 내주게 되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줄이 막히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권의 자본 여력이 일단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당연히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금융당국도 어떤 선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 2가지 정도의 큰 골자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올해 말에 원래 도입하기로 했는데 일부 유예를 했고요. 그리고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 포지션을 인식하는 기준에도 일부 변화를 가했습니다. 네. 우선 두 번째 조치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해보면요. 네.
일단 해외 법인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 포지션은 향후 은행들의 위험 가중 자산 RWA라고 하는데요. 네. RWA 산출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금의 성격 자체가 거래 형태가 아니라 묶어두는 형태인 만큼 이를 반영해 대출 여력 등이 악영향을 받는 것을 사전에 좀 막겠다는 겁니다. 네. 은행 입장에서는 요것을 인식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어떤 대출에 대한 룸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처음에 그 얘기했던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었나요? 이름이 네. 어려운데 이 연기를 하겠다는 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뭐 우선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라는 게 시청자분들은 뭐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행들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문하는 일종의 추가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은행들은 최근까지도 은행 지주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으면서 여기에 보통주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은행별로 최대 2.5%포인트 정도의 추가 자본을 적립시키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 도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네. 2.5%의 자본을 추가하는 것은 시중은행들에게도 사실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네네. 현재 구조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통주 규제 비율, 그리고 자본보전 완충 자본, 그다음에 경기대응 완충 자본,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으로 묶였을 경우엔 추가 1%를 해서 9%의 자본 비율을 적용받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2.5%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 도입되면 그러니까 9%에서 11.5%가 최저 비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관례적으로 그 최저 비율에 은행들은 한 1, 2%의 어떤 룸을 추가로 두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이를 고려하면 전 은행들이 거의 한 13% 정도를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은행권의 운신의 폭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네. 결국 은행들은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위험 가중 자산을 관리하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이 자본 비율을 둘러싼 우려를 조금 일찍 해소시켜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을 쌓아놔야 되는데 네. 지금 환율 때문에 그러기에는 좀 빠듯한 상황이니까 이제 기업들에게 자금을 좀 대출을 여력을 좀 확보할 수 있게 그 규제를 풀어줬다. 네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라는 게 원래 취지는 건전성 확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규제를 유예했다가 건전성이 나빠지면 뭐 결국은 이제 자금 공급에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 근데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아직까지 국내 은행들의 기초 체력은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이나 신한은행 같은 톱티어 은행들을 제외하면요. 네. 다른 은행들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 2.5%가 적용이 되면 부담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본 확충을 조금 해야 됐거든요. 네. 하지만 당국의 입장은 좀 명확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은행권에 대한 건전성 제고에 지금은 집중하기보다는 자금 공급 역량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금융시장의 판을 돌리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네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보다는 어떤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더 짙은데요. 네. 이번 대책으로 또 중소기업 대상의 저리 대출 같은 측면에서도 은행권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한은이 고환율 기조 속에서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분석한 금융안정보고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한은은 금융사들이 받을 영향이 고환율 기조 속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외화 자산과 부채가 은행들마다 비슷하게 포진돼 있고 그리고 위험 가중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면서 총자본 비율은 일부 하락할 수 있지만 네. 외화 위험 자산 비중이 예년 대비 22.6%밖에 안 돼서 과거 대비 낮아서 큰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조치를 좀 요약하면요. 선제적으로 은행권이 추가 재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물꼬를 당국이 터주고 네네. 이를 통해 기업을 상대로 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그 기업들이 앞으로 빌릴 돈도 중요한데 기업들이 이미 빌려놓은 그 외화 대출도 만기를 좀 연장해주면 부담이 꽤 줄겠죠. 맞습니다. 그러한 맥락이 일단 그 금융위원장 발언을 통해서 지난 19일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은행권의 기업들의 그 외화 결제 혹은 외화 대출 만기 조정을 조금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은행권에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 원재료를 매입하려면요, 그럼 수입 신용장이라는 것을 개설을 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우선 개설은행이 수출업자은행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요. 네네. 기업은 일정 기간 후에 이를 결제하는 구조인데요. 네. 결제에 나서는 시점이 외화 매입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이 됩니다. 네. 이런 구조 속에서 은행권의 만기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기업들에게 줄 수 있게 하면 기업들이 특정 시점에 외화 매입을 해야 되는 그 부담은 좀
더러워질 수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의 높아진 환율로 외화를 마련할 니즈를 좀 줄여서 기업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은행권에 대해서 뭐 규제도 완화해주고 또 반대급부로 이제 은행들의 요구한 사안들까지 쭉 살펴봤는데 은행들이 좀 자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건 없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 그리고 은행권의 어떤 주문도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은행들도 앞다퉈서 좀 지원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 은행권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특별 연장하는 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정도인데요. 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 원, 그러니까 총 3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네. 이에 더해 그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금리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선물한 거래 시 적립보증금 면제, 그리고 수의보험 만기 연장, 환율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방안도 함께 제공하고요. 네. 우리은행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네. 수출입 기업을 위해서 일단 5천억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일단 내년 1월부터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에 경영안전 특별 지원 형태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또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 그리고 신용장 개설, 인지수수료 면제 같은 1% 우대 등의 추가 대책을 통해서 어떤 자금 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